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모두 다 암 때문에 아니면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40대 이전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증 외상이 많고요. 다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가 밤에 출동하는 전체 출동에 저희가 35% 거의 40% 가까이가 야간 출동입니다. 야간에 나가는데 야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소방 항공대 있죠. 파일럿들, 그리고 캐빈 크루라고 있다고요. 안전담당관, 그리고 응급구조사, 소방대원,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출동 나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출동 나가는 게 올해는 350여 차례가 넘을 것 같아요. 이쯤에 전화할게요. 안 돼, 여기서. 현장에 가보면 환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대부분. 안 좋으면 오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약도 주고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때 환자 피물을 뒤집어 쓰고 환자의 오물을 받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환자 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오기 전에 다 죽어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실제 오더를 내릴 사람 많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분야나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남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도 이런 게 의료계에서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곧장 환자가 응급실에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급실에 깔려서 그냥 곧장 수술방 들어가서 뿜어져 올라오는 피를 막아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2010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김기태 기자라는 분이 저하고 일주일을 와서 살았어요. 2010년도에. 이분이 본 결과 야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죽고 쉽게 다치는구나. 노동하는 그룹들이. 여기 보아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끝발든 날리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 중증외상 환자분들이 있는 거에 아주 일부거든요. 일부. 한국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김영란법 때문에 의사들한테 청탁 같은 거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왜 수백 통이 깔려 있죠? 제 핸드폰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되면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푸시 들어가고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에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증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서 다치고 길바닥에서 죽어나가도 사회적 여론을 문제를 갖다가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해서 입법보좌관 분한테 전문위원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플랜카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제가 많이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 정의가 아니잖아. 정의가. 근데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런던이거든요. 런던의 바로 옆에 우리 통제체 바로 앞에 주택가들 보이시죠? 병원. 헬기들이 주택가에 내려앉아요. 한국에서 제가 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음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힘드시대요. 의사님들도 그러고 다. 웃을 일이 아니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에 언론인 한 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컴플레인했다고 혼났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당신이 일하는 헬기만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한국에서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걸 견뎌야 되는데 큰 작전이 있었잖아요. 2011년에 아담만의 열명 작전이 있는데 이거 AK입니다. 석혜균 수장님 다리에 박힌 거예요. 다리에. AK 8.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죽다 간신히 버텼는데 이거는 저기 의사들만 로그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의사 커뮤니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숨도 못 쉰다. 숨도. 아련인차들을 때리고 가오잡고 그랬는데 아련인차가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전 또 없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저보고 판도라 상자를 넣었구나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외상외과를 안 하고 그냥 간담치외과에서 조그맣게 외래보고 저 환자 수술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이거 아예 몰랐을 거예요. 출동 준비해서 저희 그때 출동해서 날아갔거든요.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배가 가라앉는 걸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봤다고요.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이게 마지막 학생들의 174명. 네. 전 이게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그쪽에 지원 필요하냐고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 지원 필요하면 저희가 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함으로.
헬기들이 왜 다 앉아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보급 헬기가. 거기 앉아있던 헬기가 5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요. 전 말 안 들으니까.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는 왜 급유를 받으러, 여기 보이시죠? 산림청에 들어가서 급유를 받고 있을까요? 구조 990고사하고 가라앉고 있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기름 넣을 데가. 근데 여러분 목포 지도 보세요. 거기다가. 거기 비행장이 몇 개국 사방에 있는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우리는 그냥 정책의 도구.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정책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헬기 띄우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용한 데서 안락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보자고 그러는 게 저희 팀원들이거든요. 이게 저 헬기장인데 사진을 한번 찍고 그냥 생각을 털어버리세요 그런다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올해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봐야죠. 그래도 저희도 아무 데서 먹고 자고요. 저하고 오만원도 같이 가고 지금도 있는 정경훈 교수가 1년에 집에 4번 갔어요. 2010년도에. 한 번은 정경훈 교수 락카 앞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1년에 집에 4번 가니까 아기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괴감이 든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동료들의 희생을 팔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에도 저희 병원에는 자원에서 저희가 와서 4달 동안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면서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About the man right next to you.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혹시라도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런 거대 담론 하기 전에 그냥 좋은 동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